여러분 안녕. 오늘은 과학 3단원 연소와 소화에 대해서 5분 정리 해볼 거예요. 과학은 선생님이 직접 실험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것 알고 계시고요. 따라서 학교에서 했던 실험들 생각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파트 1 연소입니다. 파트 1 주요 키워드는 연소의 조건과 현상, 변화입니다. 우선 연소라는 것은 물질이 타는 것을 뜻하죠. 과학에서는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여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 연소에 대해서 세 가지 전, 중, 후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불을 피우기 전에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조건이 되겠죠. 즉 연소의 조건 세 가지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합니다. 연소의 조건은 산소, 탈물질, 발화점 이상의 온도 이 세 가지가 모두 이루어져야 연소, 즉 물질이 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떤 실험을 해봤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산소는 우리 작은 비커와 큰 비커를 놓고 그 안에 있는 촛불이 어느 것이 먼저 꺼지는지 실험을 해봤을 거고, 탈물질은 알코올 램프나 초를 놓고 불을 피워봤을 거예요. 그리고 발화점 이상의 온도는 볼록 렌즈나 90도를 이용해서 불을 붙이는 실험을 해보면서 우리는 이 조건 세 가지를 알아봤을 겁니다. 결국 연소의 조건 세 가지, 산소, 탈물질, 발화점 이상의 온도는 반드시 기억하고 가세요. 그 다음 연소 중간에 나오는 것은 바로 연소의 현상이죠. 자, 우리는 이 실험을 촛불 하나 키워놓고 계속 구경을 해봤을 거예요. 그럴 때 촛불 옆에도 손을 대보고 촛불 아래도 손을 대보고 촛불 위에도 손을 대봤어요. 그리고 우리 촛불의 모양도 관찰을 해봤을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불을 피우면 빛도 나고 뜨겁게 열도 난다는 걸 알았을 거고, 계속 보고 있으면 양초가 점점 줄어들어서 없어지는 것도 확인을 했겠죠. 그것이 물질이 줄어든다 라는 걸 알게 된 대목이 되겠네요. 연소의 현상 세 가지, 빛이 난다, 열이 난다, 물질이 줄어든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연소 이후에는 어떤 것이 있나, 즉 변화를 알아보면 연소, 물질이 다 타고 나서는 물이 발생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 직기병에 불을 싹 한번 피워보고 나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대봤을 거예요. 대보았더니 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빨갛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즉 연소를 한 뒤에는 물이 나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연소를 했던 비커 안에 석회수를 쓱 부어봤더니 석회수가 뿌옇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소를 한 뒤에는 이산화탄소가 발생된다는 걸 알려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소에 대한 걸 전, 중, 후로 알아보았고요. 각각 조건, 현상, 변화 다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모든 부분들을 실험과 연관을 지어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파트 소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파트 2 소화입니다. 주요 키워드로는 소화의 정의와 소화의 방법들을 분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소화란 불을 끄는 거죠. 우리 연소, 즉 불을 피웠으면 불을 꺼야겠죠? 이것이 소화입니다. 과학에서 소화란 정확하게 연소 조건 세 가지, 즉 산소, 탈물질, 발화점 이상의 온도 중 한 가지 이상을 제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연소의 조건이 충족하지 못하면 불이 꺼지는 원리를 활용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각각 소화 방법에 대해서 천천히 짚어볼게요. 첫째, 산소를 제거하는 방법을 보죠. 산소를 차단하면 불이 자동적으로 꺼지겠죠. 대표적인 예시는 불이 났을 때 이불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헷갈리는 게 이불을 넣으면 불이 더 활활 타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이불이 산소를 차단함으로써 불이 꺼지는 역할을 하죠. 모래 역시 마찬가지죠. 불이 났을 때 모래로 샥 덮어주면 산소를 차단해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탈물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즉 가스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는 가스를 잠가버리죠. 그러면 더 이상 탈물질이 나오지 않으니까 불이 더 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산불이 나게 될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맞불이란 것을 넣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무를 먼저 태워버려서 저쪽에서 오는 커다란 불을 우리 쪽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미리 탈물질을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발화점 이상의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모두가 알고 있죠? 물 뿌리는 것이 대표적인 발화점 이상의 온도를 이하의 온도로 낮추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차가운 걸 확 뿌려버리면 불이 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연소와 소화에 대해서 거의 다 알아봤고요. 마지막 화재 대피 관련된 것만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파트 3는 화재 대피 요령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거죠. 여러분 사실 이건 배우지 않아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여러분 일단 불이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첫째는 알리는 거예요. 119에 신고도 하고 또 아파트 주민들에게 불이에요 불이에요 얘기해 주는 거죠. 또 학교라면 학교에 불이야 불이야 얘기해 주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누구처럼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제 세부적인 걸 보면 승강기 즉 엘리베이터 위험합니다. 타시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여러분 찜기처럼 익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계단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화재 대피 현장에선 불에 타 죽는 사람보다 연기를 먹고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연기를 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방법은 젖은 수건과 젖은 헝겊을 이용해서 낮은 자세로 나가는 거죠. 연기는 위에 먼저 차기 때문에 낮게 나가셔야 조금이라도 덜 먹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창문이란 창문은 다 열고 나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 다음 또 하나, 문 손잡이를 함부로 잡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집 문은 보통 쇠로 돼 있잖아요. 아주 뜨거운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잡으면 이 손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따라서 문 손잡이 조심하시는 거 정도 알아두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이 안 나게 항상 조심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정리해보죠. 자, 오늘은 과학 3단원 연소와 소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았고요. 실험을 직접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험해본 내용으로 잘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적어준 키워드들 다 기억하시면 시험 문제 없이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두 공부하느라 정말로 고생 많았고요. 그럼 우린 다음 과학 4단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